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해서 석 달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일값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추세인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지만 여전히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물가 얘기를 해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그동안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뿐만 아니라 네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지금 2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이번 4월 달에 2.3% 상승률을 보이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었습니다. 예. 사실 이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이야말로 우리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였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는 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하락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하락함으로써 상당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기준금리 인하를 서서히 고려해봐도 된다라는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뭐 과일값은 그야말로 금값이지 않습니까? 예.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 지금 과일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수요보다 공급이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근본적으로 과일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줘야만 과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일 수입, 특히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을에 햇 과일이 출시되기 전, 수확되기 전에는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인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만 유발할 뿐이지 다른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뭐 과일 가격만 일시적으로 하락해 보이니까 다른 대체 과일로 옮겨갔던 수요가 사과나 배로 다시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과일은 재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가격과 배 가격은 재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그것이 지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과일 가격을 하락하기 시키기 위해서는요, 뭐 점진적으로 대체 과일에 대한 수입을 늘려가지고 뭐 당장 사과랑 배를 수입하지 않더라도요, 뭐 파인애플이나 망고 같은 것을 수입을 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갖다가 대체 과일로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신선식품 지수가 이제 전달보다는 3.7% 하락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9.1%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역시 신선식품도 기상 이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예. 뭐 과일, 채소, 그다음에 해산물 역시 가격이 급등한 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금, 설탕 이런 것도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식품, 밥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음식의 재료일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그 외식비에도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제 외식비라든지 밥상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시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떤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근원 물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근원 물가에서 빠지는 것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죠. 그런데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국제 유가가 상승할 우려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요. 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러면 이것이 결국은 연료비, 제조산업 제품 가격, 농업 제품 가격, 식품 가격 역시 다 상승시킬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불확실성은 기상 여건이 계속 불안정해지니까요. 이것이 결국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이것이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지속적으로 우리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두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물가와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식당에서 비계 함량이 높은 삼겹살을 팔아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삼겹살을 팔아서 논란이 된 제주도의 한 식당 사장이 또 사과글을 올리면서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요. 한 네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제주도 소재 식당을 방문한 고객이 98% 이상이 비계인 15만 원짜리 삼겹살을 먹었다면서 이 사진과 함께 사연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예. 결국은 해당 식당 사장이 사과문을 올리고 앞으로 한 달간 식당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200g 오겹살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고물가 시대의 이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요. 이제 뭐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농축산물 가격이 결국은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중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가 고객의 불만이 이제 급증하는 이런 결과가 예, 예. 나온 것이죠. 네. 고물가 시대의 단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제주지사까지 나서서 대응에 좀 나섰고 대형마트들도 품질 관리 기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좀 대응 대책들이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에 대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생산자가 대응하는 것을 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결국 얼마 전에도 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대응하는 것을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게 만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양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품질 떨어뜨리는 거나 양을 줄이는 걸 감시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물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좀 미국 물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또 동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지금 물가 상황이 그 이유가 됐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이 여전히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물가 안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PC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요. 올해 1월 달만 해도 2.4%였는데요. 예. 3월 달에 2.7%로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근원 PC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도 원래 하락 추세였는데요. 그냥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올해 들어와서 2.8%로 그냥 멈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희소식은 심지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배제했다. 이것이 유일한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한은의 셈법도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장 오는 23일에 금리를 결정할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네. 이번에 당연히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뭐 하반기에나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인하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2.0% 물가 안정 목표인 2.0%로 수렴해 갈 것이라고 한국은행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반기부터는 고려를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예. 문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것도 중시하겠다 한국은행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가격이랑 농산물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이것의 추세를 봐서 아마 하반기부터나 기준금리 0.25%포인트 정도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던 불확실성에 불확실성, 예. 대한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최대 폭인 건데 예. 이게 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만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의 기초 체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초 체력을 볼 때 여러 지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는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요. 미국의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요. 네네.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 차로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요. 예, 예.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균형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을 시사해서 기준금리 격차만 가지고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바로잡아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연준의 결정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반감기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반감기 효과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 3차례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반감기 후 6개월 뒤에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 후 6개월이 지나봐야지만 가격이 상승할지 말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현재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그 경기가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진 거.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니까 예, 예.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현물 ETF에 대해서 5일 연속 자금이 유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됐는데 반감기 효과는 반감기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뭐 앞선 세 차례 반감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거래를 시작한 홍콩 현물 비트코인 ETF 역시 예. 지금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저조한 거래량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된 거, 그다음에 중동의 중동, 불확실성이 예. 커져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심리로 지금 홍콩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는 미국에서 46억 달러가 처음에 유입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으나 지금 1,100만 달러 수준에 그쳐가지고 기대에 예, 못 예. 미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상향했습니다. 2.6%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전망한 배경 끝으로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그 수출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주도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예, 예. OECD가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 위주로 우리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늘어날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